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 때문인지 좌충우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영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일차 선택까지는 순자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걸리는 게 없는 상대는 영자다 이러면서 9살 연상의 영자에게 돌아섰는데요. 지금 보니까 걸리는 게 많죠. 1대1 대화에서 계속 삐그덕거립니다. 영식은 솔로 나라에서 커플이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 저희 채널 매우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꼭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부터 지금 눌러주시고 끝까지 못 보셔도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영식이 쭈뼛쭈뼛 얘기도 못하고 그럴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웬걸 1일차 밤부터 순자를 불러서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관심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감 표현. 자기소개도 하기 전이었잖아요. 호구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나 너한테 호감 있다 정도 임프레션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1일차 술자리 때 영수가 나이 차가 몇 살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순자가 그때 4살 이상은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기랑 숫자는 4살 차이 이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0%인가? 첫인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벌써부터 마음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든 거죠.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당장 그 대답을 들어야겠는 거예요. 영식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 차이 문제는 어떻게든 일반론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나이를 모르잖아요. 속 시원한 답변은 듣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뭐 4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상대방에 따라 다른 거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기소개 때 혹은 그 이후에 물어보면 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영식은 순자를 불러서는 내가 4살 이상 어릴 것 같은데 아까 4살 이상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나는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나? 아니면 오해가 없나?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물어봐요. 말도 길죠. 영식의 무리수입니다. 일단 뭐 말주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의 질문 속에도 여러 번의 무례함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4살 이상 어릴 것 같다라는 단정.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꼭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상연하 커플일수록 더더욱 여자들이 어리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아예 모르나요? 심지어는 순자가 "내가 몇 살로 보이기에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기분 나쁜 티를 내는데도 영식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무례함이죠. 왜 굳이 4살 차이가 넘을 것으로 확정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계속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그냥 고집이에요. 그냥 빈말이라도 "순자 네가 어려 보여서 내가 오빠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이가 4살 이상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들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일단 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다음에 답을 기다리는 건 무슨 전략인가요? 한번 생각했던 말을 상황에 따라서 변주하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한번 대화 주제를 정했으니까 반드시 그 답을 듣겠다는 경주마 자세인지 결국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순자에게서 그런 배제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답을 우격다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뭐 이때부터 영식과 순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더 이상 뭐 호감의 상대로 받아줄 리 없다 이렇게 봤고요. 아직은 1일차고 대화는 가벼워야죠. 이렇게 고집스러운 질문으로 사람의 진을 빼면 아무리 호감 표현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힘듭니다. 이틀차로 가볼까요? 영식이 공부는 많이 해온 게 확실하고 의지도 확실히 있어요. 그런 자세에는 무척 좋은데요.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순자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고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청소도 하고 파리도 잡고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자는 안 와요. 귀인 데이트 가고 없었잖아요. 아침 식사는 원래 약간의 도박이 있어요. 보통은 아침을 차렸는데 내가 원하는 이성이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 못 먹는다던가 이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귀인 데이트는 사실 최악이에요. 가서 아침을 먹고 오잖아요.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KTX급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졌다. 아직 자기소개도 하기 전이잖아요. 이틀 차인데요. 2일 차부터 어떤 특정 이성을 상대로 아침을 차려준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전례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급했어요. 애초에 그냥 모두를 위한 아침을 차려주겠다면 다르지만요. 영식은 인터뷰에서 순자를 위한 아침이었다고 밝혔잖아요. 2일 차에 이렇게 누군가 아침을 차려준다는 건 너무 급했어요. 설령 순자가 귀인 데이트 없어서 제때 등장해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게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자기소개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본인이 매우 어릴 것 같아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자기소개 때 뭔가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더 고민했어야 돼요. 정작 영식의 자기소개는 그런 거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학생처럼 입고 나와서 학생처럼 얘기했고 영수하고 학교 전공 같으니까 꼬여버려서 자기 학력 얘기도 못하고 뭐 스펙 없이 가보자는 얼토당토한 플랜 B를 가동하게 됐습니다. 별로 임팩트가 크지 않은 장기자랑 두 가지 있었고요. 나중에 제작진이 물어보잖아요. 왜 학력을 얘기 안 했냐. 그 질문에 태극기 휘날리면이란 영화를 보면 군대에 한 명만 가야 되는데 두 명이 가는 꼴이라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다 봤는데 결국은 두 명의 형제가 동시에 군대를 가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 나요? 영시의 또 하나의 특징을 알았어요. 사고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독특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연륜이 없고요. 약간 미성숙한 날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대놓고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혼자서 꽁꽁 싸매고 끙끙 앓으면서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의 이런 혼자만의 결론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생긴 결론은 또 밀어붙여요.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요. 게다가 또 조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올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나마 이 모든 과정이 약간 능수능란하고 물 흐르듯 흐른다면 또 나름의 성숙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다 뚝딱거립니다. 영식의 어린 이미지는 단지 어떤 극강의 동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의 이런 그 철없는 대화법, 미성숙한 사고에서도 이제 어린 철부지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상녀들이 연하남에게 바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영수처럼 눈치 빠른 여우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만 급했지 점수는 딱히 또 챙기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좀 티를 팍팍 내야죠. 여자 방에 가서 아침 먹으러 오라고도 전하고요. 여자들이 물 마시러, 커피 마시러 공용 거실에 오면 그 아침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좀 너스레 떨면서 제가 아침 해놨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못 먹는 아침밥은 좀 싸놓고 나중을 위해서 순자 나중에 오면 준다던가 뭐 이렇게 티를 또 낼 수 있잖아요. 김치볶음밥 같은 메뉴는 사실 아침으로 안 좋죠. 전날 밤까지 술을 마셨는데 어떤 여자가 아침부터 김치볶음밥을 먹겠어요. 이거 결국은 다 남자들이 먹는 거죠. 영수는 여우짓을 해요. 이때 계속 옆자리에서 아침부터 공을 슬쩍 가로챘어요. 영수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여자들보다는 일찍 일어났고 공용 거실에 먼저 왔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먹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정숙이 왔을 때 몇 시에 일어났냐 두 분 다 라고 영식, 영수에게 동시에 묻습니다. 정숙은 이미 영수와 영식이 아침을 함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식이 티를 안 내서 영식이 얼른 6시 반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수는 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한참 늦게 일어났거든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답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옥순이 두 분 다 멀쩡하시네요 라고 또 슬쩍 영수를 끼워줘요. 그랬더니 영수가 저희 연하잖아요. 이런 게 연하의 장점이라는 걸 은연중에 말씀드리는 거죠. 라면서 마치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다 도운 것처럼 슬쩍 분위기에 올라타요. 영수는 분명 자기가 뭘 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아침 식사 준비, 커피, 뭐 그리고 연하의 부지런함, 뭐 이런 공은 영수가 다 가져가는 꼴이 된 거죠.
순자가 귀인 데이트 마치고 늦게나 돌아오고 나서 겨우 커피 한 모금 마시게 되니까 뭐 영식이 또 조급해져요. 순자가 나갈 때 쫓아가서 신발끈을 묶어주겠다고 합니다. 묶을 줄도 모르는 신발끈이잖아요. 1대1 데이트할 때도 아니고 남들이 계속 출입구에서 오가는 현관인데 여자 방까지 뭐 잠깐만 이동하면 되는 짧은 거리인데 그걸 위해서 굳이 신발끈을 묶어준다는 그 제의 자체가 그렇게 고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히려 서툰 솜씨 때문에 더 지체된 것 같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핀트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결국 영식을 선택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게 더 처참한 게 2순위에도 3순위에도 영식은 아예 없어요. 지금 모든 여자들이 철저하게 영식을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지 어려서,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있죠. 단지 너무 어려서 처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관심을 받기 위한 포인트가 많이 부족해요. 일단 영식은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에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에 주로 가질 않아요. 공용 거실에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수에게 한꺼번에 본인을 어필하는 것은 시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대신 영식은 1대1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대1 대화에서는 너무 조급한 질문을 하거나 그 본인의 약간 고집스러운 의견을 관찰시키려고만 하고요. 철저히 내 플랜,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대화를 진행을 해요.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게 대화를 하려는 자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듣는 거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는 철없는 어린이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영식은 영철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독정식에서. 마지막에 나갈 때 잘 되든 안 되든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심장을 불태우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 좋은데요. 지금 방식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후회만 막심할 거예요. 도둑정식을 먹고 남아있던 영식과 데이트에서 돌아온 영자가 공용 거실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영식은 자기소개를 듣고 영자에게 관심이 생겼죠. 순자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있었고요. 바로 영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 때 하지 못했던 어필 이제 시작하죠. 나 외고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영식이 자신의 학력 자랑을 하지 못했던 걸 영자에게라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영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의 친구라는 걸 알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영자의 마음은 완전히 뜬 것 같은데 영식은 굴하지 않았나 봅니다. 선생님의 친구 상관없다 이거죠. 그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영자가 살짝 영식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저라면 그냥 별 생각 없는 영자의 위로였는데 아, 그리고 이 여자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영식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영식이 아무에게도 선택 못 받았고 고독정식을 먹었잖아요. 그걸 이제 영자가 위로하려다가 살짝 오버했어요. 엄친아라는 칭찬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너무 어린 느낌의 누나들의 픽을 못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한테 인기 폭발할 거다라는 위로를 했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좋은 위로 같죠. 그런데 영식이 꽂힌 부분은 밖에 나가면 비슷한 나이대 이쪽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5박 6일 동안 나는 글렀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잖아요. 충분히 억울할 만하죠. 이제 겨우 2일 차예요. 겨우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선택을 못 받았다고 남은 4일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어차피 망했어. 여기서 희망 접고 나가서 잘해봐. 솔직히 2일차 때 들을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영자가 실언을 한 건 맞아요. 영식이 기분 상할 만했죠. 그런데 저는 영식이 영자를 다시 불러내서 딱 꼬집어서 이 말들을 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중대한 말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영식이 영자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그냥 호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영식은 혼자서 그 대화를 곱씹으면서 막 고민을 하더니 급기야 공용거실로 돌아가서 영자를 다시 불러냈어요. 이렇게 해서 영식, 영자의 2차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신청자는 물론 영식이었고요. 자막으로 보니까 무려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다는데요. 들려 나온 영자의 첫 마디부터 불안합니다. 뭐 또 상담할 게 있나요? 이게 너무 학생과 선생님 모드 아닌가요?
아까 다 상담한 거 아니야? 뭐 또 뭐 상담해줘? 난 더 얘기할 거 없는데. 선을 그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식은 자기는 여기서 5박 6일 열심히 하려고 나왔다. 그 후를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진지하게 항변을 하죠. 아, 너무 영식이 진지하니까 영자도 쿨하게 사과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항변을 할 일이었냐 동의하진 않지만 좋아요. 본인이 마음이 불편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건 아마도 본인이 영자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죠. 여기까지의 전개는 영자의 작은 말실수에 영식이 과민 반응을 보였고 영자가 사과하면서 잘 넘어갔다 정도였는데요. 이어지는 자리에서 영식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이후에 영자에게 마음이 생겼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영자는 여전히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말을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송파 토박이 얘기를 하다가 영자의 본심이 또 나옵니다. 영식의 2차 항변 대상이 되는 왕자님 발언이었죠. 영식도 좀 과민 반응일 수 있지만 지금 영자도 색안경을 너무 끼고 보고 있어요. 이 왕자님 발언도 선을 긋기 위한 발언이잖아요. 너무 티가 나요. 너는 왕자님, 난 아니야. 나는 고생하며 자란 사람. 우리는 절대 안 맞아. 이런 논리죠. 영식도 당연히 그 정도로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하지만 또 영식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누나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식에게 너는 곱게 자란 어린 왕자님, 뭐 이러면 사실 좀 모욕에 가깝잖아요. 왕자님이라는 표현이 이게 애들한테나 쓰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성인 어른한테 누가 왕자님 그럽니까? 영식이 왕자님 발언에 발끈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이런 설명은 좀 핀트를 벗어난 게 아닌가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모기향을 인덕션으로 피고 영자가 뭐 그런 노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곱게 자란 것 같다라는 것,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자의 뜻은 너는 나랑 안 맞아 이런 거였죠. 근데 영식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왕자님이면 자기소개서를 엄마가 써줬을까요? 막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논리는 정말 초등학생적 사고에 가까웠고요. 그런데 영자도 아유 그 넘어가면 됐지 여기서 여기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서 하겠죠라는 그런 말로 또 상대를 긁습니다. 이거 상대를 좀 긁겠다고 작정한 말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둘의 대화는 산으로 가면서 더 답답해져요. 2차 항변 사건은 둘 다 독인 객인 서로 싸우려고 말싸움하는 것 같았어요. 뭐 이건 답이 없다 느껴질 즈음에 영자가 아무래도 연륜이 있죠. 수습하고 싶었는지 잘 컸고 잘 커서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 참 이 말이 또 영식을 긁습니다. 3차 항변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엄마 아빠는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 자기는 할머니 손에 컸고 할머니만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거는 뭐 100% 영식이 너무 나가는 겁니다. 영자가 그런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다라고 지금 꼭 정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싸우자는 거잖아요. 뭐 영식의 가정사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할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할머니에 대한 의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사 얘기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 영식의 개인사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영자는 그 이후로 긴 시간을 영식의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대단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일차까지 영식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지금 많이 조급합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서 좌충우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고집이 또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해야 되고 타협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응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대화 중에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을 너무 아이 취급하는 오구오구 잘한다 잘한다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기본적으로 오구오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자가 오구오구 끝에 솔로 나라 나가서 네 또래의 좋은 사람 만나자
그리고 뭐 왕자님은 자기랑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발끈한 거지 오구오구 잘한다 잘한다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 영자는 그냥 "어구어구 그랬어, 그랬어." 하면서 영식의 얘기를 들어줬고 영식은 거기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영식에게 오빠미라는 건 하나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상녀들이 연하남에게서 바라는 덕목이 오빠미예요. 너무 동생처럼 칭얼대지 않는 어쩌면 너무 동생 같지 않은 그런 남자를 바라는데요. 어쩌면 영식도 연하의 여자에게는 오빠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모든 상대가 연상이어서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솔로나라에서는 오빠미는 절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수나 영철을 생각하면 그 차이가 극명해요. 이 둘은 연상의 여자들과 대화할 때도 거의 항상 하대하듯이 해요. 자신들이 심리적으로 항상 윗사람이에요. 윗사람. 그냥 아랫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투가 동생한테, 후배한테 하는 그런 말투거든요. 영식은 그 반대죠. 그 멋있는 척 하려고는 하는데 좀 말투 자체가 보채고요. 칭얼거리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떼써서 칭찬을 받아내고 싶은 학생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양장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칭찬은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힘들고 멀어져요. 솔로나라에서는 그 상대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들은 비극 아니면 희극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 희극은 해피엔딩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코미디 뜻합니다. 이사 영식이 그랬던 것처럼요. 영식이 순자를 내려놓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읽었어요. 순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영자와는 어떨까요? 영자는 확실히 사람은 좋고 책임감도 있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으면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아요. 계속해서 영식을 끊어내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영식같이 너무 연하 느낌이 나는 연하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연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하대의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영자 본인이 그런 상대를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연하남이 그런 하대를 잘 받아주고 영자가 어느새 그 연하남에게 귀여움을 발견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려나요? 영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식의 영자에 대한 호감도는 더 커졌어요. 호감도 1순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순자를 제치고. 저는 이 정도 부딪혔으면 이건 끝이다 라고 봤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응석 2시간 동안을 받아준 영자, 이런 엄마 같은 여자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반면에 영자는 여전히 영식을 반항기 있는 모범생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 모드 그대로입니다. 호감이고 뭐고 자체를 아예 얘기하질 않아요. 오히려 영자는 이제 좀 지쳤다. 그래서 호감도 약 하락세로 표현을 했고요. 3일차 어떻게 될까요? 높은 확률로 영식과 영자가 1대1 데이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남자들의 선택이잖아요. 그 후에 서로의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네, 지금까지 29기 4화 방송 첫 번째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좌충우돌, 고군분투 느낌이 강한 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식은 좀 조급함을 버리고 고집도 좀 버리고 뭔가 꼭 이뤄야 하겠다는 강박도 좀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마 말도 더 잘 나올 테고 어필도 더 잘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인물은 영수인데요. 영수가 뭔가 좀 굵직한 이슈가 안 생겨서 아직은 좀 분량이 애매해요. 이렇게 잔잔바리 에피소드여가지고 딱히 할 말이 적다 할까요? 하지만 차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연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